국민의힘 지도부 투톱을 우리가 보통 쌍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을 일컬는 건데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문자 폭탄을 그렇게 보낸다네요. 그러니까요. 네. 왜 집회에 안 나오냐. 너희들은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냐. 네. 뿌락지냐. 그러니까요. 네, 간첩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 돌아가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무슨 기각이네 뭐 각하네 여러 설이 나오지만 다들 법률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 8대0 파면이라는 걸 알아요. 다만 기일이 늦춰질 뿐. 그렇죠. 예,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나가나 다 같이 나가가지고 네. 극우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이제 역사와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쌍권은 매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당 차원에서의 결정은 아니다. 의원 개개인이 판단해서 집회 나간 것이다라고 선긋기 거리두기를 계속 하는 것인데 맞듣지 않죠. 극우 유튜버들이 그렇죠. 보기에는 신심이 부족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똑바로 해, 똑바로 줄 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네. 심지어 뭐 이정주 기자 같은 취재하러도 나오는데 그렇죠. 왜 지도부가 이렇게 현장에 안 나오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처음에 이제 그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원대를 뽑았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보석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모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고위 관계자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였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현재 대응 상황이 예, 한남동 집회 안 갔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벌써 박살났어요. 예, 당 깨졌습니다. 예, 근데 권성동이니까 로열티가 있는. 그래서 뭐가 있으면 권성동한테 무슨 생각이 있겠지. 예, 권이면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을 권이면 한남동 집회 그 체포할 때 안 가도 친구이기도 하니까 예, 뭔가 네. 보석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레밍처럼 가스라이팅 당한 그 태극기들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도 이제 뭐 승복하겠다 이 말 이제 엊그제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네.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승복하겠다는 네, 말 근데 때문에 승복하겠다는 말 그 행간의 의미는 이미 저도 이제 고위 관계자들 연락해 보니까 그 아까 그 장 선배 말씀대로 그 인용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이걸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네, 쌍권총은. 그러니까 당연히 극우파 쪽에 특히 유튜버들 지난번에 정광훈 쪽하고 소년부 쪽 싸웠잖아요. 그쪽 중에서 특히 그 정광훈 쪽, 요쪽 그 정광훈 쪽이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정작 체포할 때는 정광훈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이 거기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적 인식이 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당 지도부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비판을 감수하는 배경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결국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이 쪼개지고 또 이후엔 또 남은 세력은 태극기가 또 장악해버리니까 맞아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뿌리를 연원을 따져서 가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은 당이 괴멸적 상황에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그야말로 뭐 그 천막당사 정신으로 돌아가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보수의 재건을 할 것인가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보다는 일단 옆당에서 잘 나가는 검찰총장 출신 일단 꽂으면 될 것 같은 이런 사람 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한창 했었어요. 아들이 없어. 그래서 옆집에서 꼬았는데 얘가 외국인이네. 대화가 안 돼. 뭐 이강해 왔는데 그런 얘기를 막 당내에서 초반부터 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이물감이 있는 윤석열 후보를 데려다가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내부 권력 갈등과 충돌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수습 불가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극우 정당이 하나 나올 거고요. 등장한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금 가는 게 그 길이에요. 예, 극우 정당이 태생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런 거 불가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실제하는 존재론적인 그 정당에 출연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에서 갈라져 나올 세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에 예, 네. 저는 거기에 이제 그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못 견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갈 데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치 낭인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력 교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힘이 미약할 거다.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 저는 극우를 제외한 새로운 형태의 정계 개편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건 너무 멀어요. 일단 우리 내란 세력 척결부터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정식을 시키고 예, 네. 거기까지 갈 길은 아주 멀지만 일단 이제 러프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국민의힘이. 아니 그런 말씀에 부합하는 게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쌍권에 대한 비난은 비난도 아닙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경북대에서 강연을 한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극우 지지층이 이렇게 한 건데 천하의 배신자가 강연하러 온다. 이재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인간이다. 저희 재학생들도 아마 대학생인가 봐요. 많이 참여해 한가발 이자가 감히 다시는 TK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지금. 이재명보다 더 싫어해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음모론자 입장에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나쁜 글이 아닙니다. 나쁜 글 아닙니까? 나쁜 글 아니죠.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면 알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자. 왜냐하면 이 장기축을 보셔야 돼요. 지금 TK에서 이렇게 찍어서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굳이 말하면 살풀이를 한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네. 탄핵 선고 날에 안 맞고 갈 수는 없어요. 낙법 한번 쓰고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요새 무슨 이슈가 있어서 지난번에 보면 뭐 비트코인도 얘기하고 근데 잠깐 나왔다 들어가 하잖아요. 뭐 북콘서트도 하고. 네, 네. 이슈가 안 돼요. 이슈가 얘기가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 발제할 때 보면. 근데 이렇게라도 지금 나를 견제하고 있다 TK에서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알바예요? 단계 게시판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고소고발 많이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할 때. 네. 저 고소하세요. 네. 왜 아직도 안 합니까? 피곤해. 나는 아니, 절대 싫어요.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왜 아직도 안 하세요? 아직도 안 네. 했어요? 근데 고소장을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팔도원 말고 네. 그 어머니, 아버지 등등 8명 있죠. 네. 그것까지 싹 고소해 주세요. 네, 아니, 그거는 고소장에서 쏙 빼셨더라고. 아니 여하가 이렇게 극우 지지자들이 준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날뛰기 시작했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형사재판 첫 재판에 나가가지고 검찰 측에서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했더니 호칭이 부적절하다.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꿔 불러달라. 유병선 기자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거의 마이크가 아주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첫 공판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 그동안 써왔던 뭐 폐악질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아주 적반하장식으로 굴었다고 합니다. 예. 네, 거기서 보태서 보니까 네. 이게 바로 비상계엄이랑 대통령 놀이랑 똑같아요.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모여서 의견을 나눴을 뿐이지 감히 공모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피고인이 검찰 측, 기소한 검찰 측 이런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 보다가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다 좀 소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검찰과 사법의 짬짬이 의혹이 있어 보이는 예?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 포기 사태 이거를 종합해 볼 때 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숨 죽이고 조용히 재판 받아도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할 내란 그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김용현 전 장관이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어디서 이런 망발을 합니까?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눈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권력도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오고, 거죠. 예. 그런데 국민에게 총뿌리를 거는 대통령을 향해서 뭐 현직 대통령이니까 뭐 어쩌고 저쩌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합니까? 법정에서 이런 거를 그냥 제지하지 않고 놔둔다? 네. 저는 이거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서 촛불이를 겨누어놓고도 뭘 어땠다고 감히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네. 지금 왕정시대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 반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 구속취소 사태 이후에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제 반성의 기미는 커녕인 거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을 필두로 해서
아마도 다른 피고인들도 아마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나가 있는데 왜 나만 여기 있냐? 풀어달라. 이런 얘기 서슴지 않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말은 맞아요. 지금 명태균이나 뭐 김영선 전 의원, 김용현 전 장관 그 이분도 구속 취소 때로 해주세요. 때로. 왜 날짜로합니까? 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심우정 총장님 왜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지금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냐면 검찰이나 지금 법원이 하는 짓이 적어도 윤석열을 풀어준 거 100번 양보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그럼 이 사람들은 피고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확정된 다 지금 뭐 재판 끝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정작 내란 수계라고 하는 가장 우두머리만 특혜를 줘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묶어놨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날짜로 계산합니다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자초했기 때문에 그 꼭 어떤 당이 꼭 정권을 잡든 간에 네.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제가 봤을 때 이 검찰 개혁 거의 개혁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고 뭐 배심원제, 대배심제 또는 검사장 직선제 다 도입해야 된다. 네. 네, 완전 구조를 다시 해체시켜야 되는 그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평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김용현 전 장관도 지금 이걸 읽고 지금 사실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 마지노선 전투하는 주요 지점이거든요. 탄핵 선고. 요걸 꺾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나타난 역풍이라는 게 이거 재판정에서의 피고인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을 향해서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변호사가 네. 접근해서 회유를 버젓이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MBC 보도는 정말 충격적인데 네. 저는 그 부인이 상당히 의연한 분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회유해서 그렇다. 뭐 지금 누구죠? 황교안 외국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자유우파에서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모든 시계를 민주당 탓, 이재명 탓으로 맞추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역작용을 하려고 반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 구속 취소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석방되어서 지금 뭐 자맹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남동 관저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에서 그 경호 3과장 같은 경우에 네. 3부장 같은 경우에 그 인사상 불이익을 책임을 실제로 의결해버리죠. 그렇죠. 네. 주는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경찰 인사 같은 거 단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박기 인사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아 이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세등등해서 네. 도처에서 나도 저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빠르게 종식하지 않으면 이 현상은 더 커지고 더 넓어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어찌 보자면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라고 이번 주를 많은 그 언론들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주 되면 이 현상은 더 심화되겠죠. 훨씬 더 심화되겠죠. 네, 그리고 119 법원 폭동을 일으켰던 그 폭도들이 법정에서 주장했던 바에 더 배가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뭐가 잘못이야. 물론 이미 그 10차례가 넘는 11차례죠. 그 헌법재판소 재판기일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측이 주장한 것도 그와 닮아 있어요.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냐,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계몽령이다, 온갖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런 선동이 일부 먹히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돌고 돌아서 헌법재판소 빨리, 예. 빠른 빠파 이번 주에 예, 예. 빠른 파면만이 이 상황을 종식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선 정말 예.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게 이 배모 변호사가 그 곽종훈 전 사령관의 부인에게 그 보낸 네. 문자라든가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던 하자던 여론이 네.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거다. 민주당이 보호해 준다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이거 겁박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변론이 다 끝났는데도 그러니까 음. 변론 도중에도 곽종근 전 사령관은 사실 그 자기 발언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입이 아픈데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면 그 체리피커처럼 가짜 뉴스만 쏙쏙 꺼내서 그 극우 유튜버에서 풀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바뀌었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도끼로 찍어라 뭐 끌어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당시에 상황실에 있었거든요. 이게 현재 변론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상황실에서 그 마이크를 켜고 있던 거예요. 아니, 무선 그러니까 마이크. 네, 지시하는. 그래서 그 자기가 지시 받는 내용 있죠. 문답을 200명 이상이 같이 들었어요. 한둘이 들은 게 아닙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만약에 이쪽 사람들이 말이 맞다면 그 200명하고 다 진술 맞춰. 너네도 다 맞췄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저는 이게 그 얼마 전에 회유가 이제 오히려 뭐 민주당 쪽에서 회유를 했다 맞아요, 이런 네.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좀 근거가 미약해 보였거든요. 맞아요. 예. 약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왜 굳이 이 시점에 저렇게 불명확한 뭐 회유를 한 주체가 어딘지 명확하게 녹취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친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맞아요. 본인은 예. 증명을 한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요거는 아주 뭐 이제 육사 동기인 것도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명확하잖아요. 이 어떤 출신도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이거를 회유하려고 했는지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두 개가 대비가 돼서 저는 좀 아니 그게 자기들이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곽종근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말로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야 보통 뻔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타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옛날 운동권 표현으로 하면 주타방을 분명하게 딱 정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짜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협조하지 않는 거죠. 누가 곽종근 사령관과 그 가족들이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팩트가 아까 이제 이정주 기자님 설명했지만 너무 들은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여기서 판을 바꾸면 얘가 거짓말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사람이 200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곽종근 사령관의 네. 부인이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부하들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거다. 그게 남편의 뜻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민주당 뭐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뭐 회유를 했다 어쨌다 하는데 그날 제가 또 증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날 제가 수방사를 갔었어요. 그 동행하셨구나, 현장에. 그때. 예. 아니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원래 박선원 의원이 취재 편의점 출연이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특수 임무가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비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비화예요. 처음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진짜. 아니. 의원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방송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아니 문 갑자기 닫아야 돼요. 9시 반인데 8시 반에 전화해가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거 불가합니다. 네. 그랬더니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가서 라이브를 켠 거죠.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병주 의원이 결심을 먼저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퍼렇게 날이 서 있고 갔다가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건이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박선원 의원 같이 갑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 같이 갑시다 해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갔고 그날 오후에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곽종근 사령관처럼 나도 양심 고백을 하겠다. 하겠으니 네. 수방사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후 2시까지 수방사를 갑니다. 네. 이게 저도 도착해 있었고 근데 이제 다 각자 오니까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입장이 바뀌어서 이진우 사령관이 3시부터 국회 그 국방위가 있으니 국방위 가서 증언하겠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그 현장을 취재도 못하고 민원실에 있다가 돌아온 이런 날인데 그렇군요. 예, 네. 그날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은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를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도 회유를 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차례로 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런데 예. 잘 보시면 이진우 사령관은 말 맞추기가 되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말 맞추기를 되고 안 있는 하고 거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도 말하지 않고 곽종근 사령관만 주타격으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 거죠. 홍장원 1차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수미일관하게 자신의 입장을 견결하게
지키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메신저 공격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 진술을 탄핵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무슨 민주당에서 그 회유와 공작을 한 것이 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너의 미래가 밝아질 거야. 이런 이제 회유와 압력은 늘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 할 때도 있었고 뭐 노조 파괴 공작할 때도 있었고 늘 있던 그런 사례들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